손자가 3개월 전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왔어요. 대학생인 손자가 학교 끝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오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기뻤지요. 손자가 할머니가 그립다고 했거든요. 저는 손자가 너무 예뻤어요.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손자 좋아하는 거 다 해줬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하는데 힘이 됩니다. 손자는 매일 저녁 7시쯤 왔어요. 밥 먹고 9시쯤 가고요. 제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살았거든요. 손자가 오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손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도 지루해하지 않고 웃으면서 들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학원비가 모자란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기꺼이 50만 원을 줬어요. 손자가 공부한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일주일 후에 손자가 또 왔어요. 할머니, 책값이 필요한데요. 10만 원을 또 줬어요.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손자한테 줬어요.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손자가 이번엔 좀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200만 원이래요.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200만 원은 큰 돈이거든요. 하지만 손자 얼굴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줬지요. 손자가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계속 왔어요. 매일 저녁 7시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손자가 올 때마다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봤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건성으로 했지요. 손자는 항상 웃으면서 화면만 쳐다봤어요. 어느 날 손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마침 카톡 알림이 떴어요. 저는 궁금해서 봤어요. 손자 친구가 보낸 거였는데 야, 오늘도 할머니 집 가서 돈 뜯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말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손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손자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또 화면만 봤지요. 저는 손자를 지켜봤어요. 손자가 카톡으로 답장을 보내는 게 보였어요. 응, 오늘 50만 원 받았어.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손자가 집에 간 후에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손자가 3개월 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봤어요. 500만 원이 넘었어요. 손자가 저를 이용한 걸까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걸까요? 다음 날 손자가 또 왔어요. 저는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오늘 할머니가 돈이 좀 없어. 은행 갔다가 잠깐 깜빡해서 돈을 못 찾아왔어. 손자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래요? 할머니, 저 먼저 갈게요. 손자가 밥도 안 먹고 그냥 갔어요. 평소엔 9시까지 있다가 가는데 그날은 7시 반에 갔지요. 저는 확신했어요. 손자가 돈 때문에 오는 거구나.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렇게 손자를 예뻐했는데 손자는 저를 돈으로만 본 거예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은 손자 아버지죠. 아들아, 손자가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는데 무슨 일 있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 걔 요즘 돈 많이 쓰던데요. 어디서 그렇게 돈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들아, 손자 학원비는 얼마나 드니? 아들이 말했어요. 학원? 걔 학원 안 다니는데요? 1년 전에 끊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손자가 학원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아, 손자 여행 간 거 알아? 아들이 놀라면서 여행이요? 걔 여행 간 적 없는데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자가 3개월 동안 저한테 받아간 돈 500만 원이 다 거짓말로 받아간 거였어요. 학원비, 책값, 여행비 다 거짓말이었어요. 손자는 그 돈으로 뭘 한 걸까요? 저는 손자를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손자가 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손자야, 어제는 미안했어. 오늘은 할머니가 돈 찾아왔어. 손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그래요? 밥 먹고 갈게요. 손자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 응시료가 좀 필요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100만 원이래요. 저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찾아서 줄게. 손자가 기뻐하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손자가 또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손자가 간 후에 손자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전화번호는 예전에 손자가 알려줬던 거예요. 여보세요. 저 손자 할머니예요. 혹시 우리 손자가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거 알아요? 친구가 당황하면서 자격증이요? 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전화를 끊었어요. 역시나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손자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탐정사무소에 갔어요. 손자를 미행해 달라고 했어요. 손자가 제가 준 돈으로 뭘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손자가 PC방에서 게임하는 사진,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사진, 노래방에서 노는 사진이었어요. 제 돈이 다 이런 데 쓰인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지요. 탐정이 말했어요. 할머님, 손자분이 도박도 하시더라고요. 불법 스포츠 토토요. 거기서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손자가 도박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돈으로요. 그날 저녁 손자가 왔어요. 할머니 자격증 응시료 준비됐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준비했어. 근데 영준아,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어. 너 PC방 자주 가니? 손자 얼굴이 굳었어요. PC방이요? 가끔 가요. 거짓말 마. 할머니가 다 알아. 너 일주일에 5번씩 PC방 가잖아. 그것도 하루에 10시간씩. 손자가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그리고 술집이랑 노래방도 자주 가더라. 도박도 하고. 손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 너 할머니한테 받아간 돈 500만 원이 다 거기 쓴 거지? 학원도 안 다니고 여행도 안 갔잖아. 자격증도 거짓말이고. 손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 지금 사과하면 용서받을 줄 알아? 3개월 동안 할머니를 속이고 돈을 뜯어낸 게 사과로 끝날 것 같아? 할머니 제발요. 잘못했어요. 손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손자야, 500만 원 당장 갚아. 전부 다. 손자가 놀라면서 500만 원이요? 저 그렇게 큰 돈 없어요. 그럼 내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내가 할머니한테 거짓말로 500만 원을 뜯어냈다고. 손자가 패닉에 빠졌어요. 할머니 안 돼요.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럼 돈 갚아. 한 달 안에
손자가 떠는 목소리로 알겠어요. 갚을게요. 손자가 비틀거리면서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손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열심히 해서 돈 갚을게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한 달 안에 다 갚아. 하루라도 늦으면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야. 손자는 정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이랑 배달 일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대요. 한 달 후에 손자가 돈을 가져왔어요. 150만 원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번 돈이에요.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게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영준아, 이 돈 내가 가져. 네? 할머니가 내가 돈 갚을 거라고 믿지 않아. 내가 진짜 반성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돈 가지고 가. 손자가 당황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내가 변할 거라고 믿지 않아. 넌 3개월 동안 할머니를 속였잖아. 어떻게 믿어? 할머니,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손자가 울면서 할머니, 제발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돌아섰어요. 손자가 나간 후에 저는 울었어요. 손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3개월 동안 매일 와서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고 했던 손자가 사실은 돈만 노리고 온 거였잖아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손자한테 매일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 오늘도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어요. 돈 모으고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손자를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2달이 지났어요. 손자가 집 앞에 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손자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갔어요. 그날 손자가 놓고 간 봉투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가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2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에요. 500만 원 중에 300만 원 갚았어요. 나머지 200만 원도 곧 갚을게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용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연기일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3달이 지났어요. 손자가 또 왔어요. 이번에도 봉투를 놓고 갔어요. 2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을 다 갚은 거예요. 편지도 있었어요. 할머니, 500만 원 다 갚았어요. 이제 할머니한테 빚진 게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를 속이고 돈을 뜯어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손자한테 전화했어요. 돈 다 갚았구나. 손자가 울면서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할머니 집에 와. 손자가 30분 후에 왔어요. 손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3개월 동안 하루 12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느라 고생한 게 보였어요. 손자도 저를 보고 울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영준아, 앉아봐. 손자가 앉았어요. 저는 밥을 차려줬어요. 손자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제대로 못 먹은 게 보였거든요. 너 요즘 제대로 먹었니? 손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빠서 대충 먹었어요. 손자야, 할머니가 내가 변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건 보여.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지 말고. 네, 할머니. 절대 안 그럴게요. 그날 이후로 손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예전처럼 매일 오지는 않아요. 손자도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손자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갖다 줘요. 할머니, 이거 생활비로 쓰세요. 제가 번 돈이에요.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자가 간곡히 부탁해서 받았어요. 손자가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려고 했거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손자가 어느 날 왔는데 표정이 밝았어요. 할머니, 저 장학금 받았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손자가 활짝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손자야, 잘했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머니, 손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제가 6개월 전에 할머니한테 한 짓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요. 과거는 과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해. 1년이 지났어요. 손자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이제는 정말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같이 밥도 먹고요. 예전처럼 핸드폰만 보지 않아요. 어느 날 손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1년 전에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를 돈으로만 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냉정하게 대하시고 돈 갚으라고 하신 게 저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할머니가 그냥 용서하셨으면 저 지금도 그대로였을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단, 진짜 깨달음이 있어야 하지. 네, 할머니. 저 이제 알아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요.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도 손자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도박하지 않아요. PC방도 거의 안 가요. 번 돈은 저축하고 부모님께도 용돈 드리고 저한테도 생활비 갖다 줘요. 손자가 정말 변했어요. 손자가 저를 속이고 500만 원을 뜯어낸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때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손자를 다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손자가 진짜 변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던 손자가 이제는 정직하게 돈을 버는 청년이 됐어요. 때로는 냉정함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때 손자를 쉽게 용서했다면 손자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돈을 갚으라고 했고 손자를 멀리했어요. 그게 손자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손자는 제 자랑이에요. 1년 반 전에는 할머니를 속이고 돈을 뜯어내던 나쁜 손자였지만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돈 벌어서 할머니 생활비 갖다 주는 착한 손자가 됐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진짜 반성하고 노력하면요.